벌어! 뭐? 굴려! 불려! 도너리 굴! 요즘 미국에서요. 연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아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SNS에 그 블랙 리브스 매터 이거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 BTS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BTS 12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예, 일단 박수를 좀. 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ESG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ESG가 실검 1위를 하면서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고 계시다. 아무래도 시위가 처음에는 좀 과격한 양상을 띠긴 했었는데 예. 갈수록 좀 평화시 양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시위 문화 하면은 또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K 그쵸. 시위라고. 예.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백인 어떤 소녀가 흑인 소년을 그 경찰한테 좀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백인들이 또 흑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네요. 예. 요즘 스포츠 뉴스도 많이 제가 진행하잖아요. 네. 스포츠 뉴스에서도 요즘에 골 세리머니 같은 거를 맞아, 무릎 맞아. 꿇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올 세레머니까지. 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보통은 피파나 이런 그 협회에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든요. 세리머니. 네, 네, 네. 근데 이해를 이거는? 해줬어요. 네,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 아무튼 이런 인종차별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한 번 더 예. 해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시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그래. 오히려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네.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쵸. 미국은 아직까지도 하루에 확진자가 한 10,000명 정도였는데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면서 2만 명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빨리 좀 백신이 좀 개발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만큼 우리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또 계속 좀 커져나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면역력을 챙겨야죠. 그쵸. 비타민 많이 먹고. 맞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확산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불리는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고, 미국에 이번에 네. 비타민 C가 이제 인기가 늘어나면서 네. 네. 오렌지 주스도 우리가 거래가 가능해요. 어. 미국에서. 아, 진짜? 네네네. 선물이라는 시장에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네. 미닛이라는 네. 그 오렌지 주스 만드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오히려 또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네네네. 신기하다, 신기해. 사실 매 전염병 이후마다 이렇게 관심이 계속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는 홍삼이 이제 처음 맞아, 홍삼. 몸에 좋다는 이제 이런 확산이 커지면서 57%확 급증했고요. 또한 2015년 메르스 터졌을 때는 이제 홍삼은 아무래도 조금 성장세가 줄어들고 건강식품이나 비타민들이 또 15%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 건강뿐 아니라 뷰티 시장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뷰티요? 진짜? 왜요? 요새 마스크 때문에 화장 안 하고 다녀가지고 많던데.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6월 18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6월 1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저희 고모 생일이에요. 6월 18일. 진짜로. 네, 이번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예. 고모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18일? 네. 뭐 있지? 바로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데이인데요. 잘 보면은 미리 이렇게 한번 투자해 놓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와. 오늘 얘기는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예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실망시키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바로 뭘 주섬주섬 꺼내세요. 저희 선생님도 있는 나도 걸로 있어요? 네,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아는데. 뭐야 이거? 왜 있어 이거? 건강? 뷰티? 아니 나는 뷰티요. 아니. 나는 건강보단 뷰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과 뷰티 사이에 투자는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제로 건강과 뷰티를 꼽아봤는데요. 건강은 좀 알겠는데 뷰티는 왜 꼽았을까?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건강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밥은 안 먹어도 꼭
비타민은 챙겨 먹었죠. 저도 비타민 챙겨 먹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타민 C보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챙겨 D를요? 먹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얘기 들었는데 비타민 C는 네. 어차피 소변으로 나가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 이게 어느 정도 함량을 넘어가면은 아, 그래요? 되게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보건의료 전문 신문 데일리메디의 박대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저 교수님이 나오신 줄 저도요. 알았는데. 예. 그래서 많이 뭔가 네. 인상이 교수님 좋게 인상이세요.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보건의료 쪽이면은 약간 많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재도 나오고 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신종 감염병 이슈이다 보니까 네. 뭐 진료 현장, 의료 현장에 취재 나갈 일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제약산업 분야를 좀 취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비타민에 대해서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박대진 기자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지난 3월, 미국과 중국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비타민C를 일일 권장량보다 과다 투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비타민C의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지는 의학계의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결핍만 예방하는 목적이었어요. 현대에는 뭐냐?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비타민을 섭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타민을 먹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얘네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을 평상시에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함량을 충족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결핍을 예방하는 정도죠.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영양 섭취는 과포화 상태. 특히 비타민C의 경우는 이미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타민의 과잉 섭취가 각종 부작용은 물론 암의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비타민은 모자라면 분명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영양 성분이지만 또 지나쳐서 좋을 건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약으로 된 형태의 비타민을 드실 때는 이제 개별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하루 권장량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과거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비타민 결핍보다 요즘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타민 과잉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데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 비타민 먹죠. 비타민 D 먹죠. 비타민 B군에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밥은 안 먹어도 약은 챙겨 먹는다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오히려 이것저것 챙겨 먹는 영양제로 인해 비타민의 하루 권장량은 훌쩍 초과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영양제를 한 주먹씩 챙겨 먹으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비타민을 제대로 먹는 걸까요?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비타민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절대 과잉 섭취는 금물이다라고 한 얘기가 예전부터 논쟁거리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선 비타민 논쟁 속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많이 먹을수록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너무 지나치게 먹게 되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비타민 C를 둘러싼 의학계 내부의 논쟁이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은 크게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지는데 어려운 말 그대로 어렵진 않고요. 말 그대로 수드래곤, 지드래곤.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거. 지용성은 뭐 기름이나 지방에 잘 녹는 비타민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B나 C가 수용성이고요. 물에 잘 녹는 거. 예. 수드래곤. 예. 그리고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용성이 되겠습니다. 지드래곤. 그런데 이 과다 복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비타민은 바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ADEK. 예. 왜냐하면 아덱이네, 아덱. 예. 아덱. 이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약간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뭐 돌이 되나요? 일단 뭐 가볍게로는 식욕부진이나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암을요? 네, 실제적으로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진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은 각별히 좀 에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잘 살아보려고 먹다가 그러니까 암 걸리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거는 체외로 배출이 네. 잘 되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더 많이 먹어줘도 괜찮은 건가요? 헬스장에서도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네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일단 때려 넣어 네 몸에. 알아서 네가 체내에 흡수하는 건 남고 못 흡수하면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래서 꾸준하게 정량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 또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하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 위나 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 속에다가 먹잖아요. 네. 그럼 진짜 속이 좀 쓰리는 게 네네.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후에 먹든 어쨌든 얼마나 먹어야지 이게 적정량인 건가요? 맞아. 그 제일 어려워. 적정량을 먹으라고 하는데 적정량이 뭔지를 맞아, 몰라. 아니 막 어떤 그렇죠. 거에선 2,600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2,000 뭐 1,500 막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일 비타민 섭취 권장량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이 비타민이 한 알에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인지 네. 부족한 것인지 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일일 섭취량에 딱 맞도록 제조를 해서 출시되는 비타민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뒷면에 이게 보면 비타민 C 100mg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딱 100%네. 네, 이런 식으로 제품 패키지에도 그 함량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아, 그러네. 여기 써 있네. 그리고 하루 권장량 100%만 꼭 담은 비타민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제 너무나 많은 영양제를 이것저것 다 드시려다 보니까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해서 드시는 부분이 가장 문제이거든요. 오히려 고함량 이런 문구보다는 일일 섭취 권장량 이 문구에 좀 아하, 주목을 하시면 일일 섭취 권장량. 네. 그러니까 과식하거나 이런 배탈 나잖아요. 네.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 설사하고 속 쓰리고. 약도 딱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대지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드디어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면 네. 진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공연. 여행, 공연. 여행. 공연 너무 하고 싶어요. 여행이랑 네. 공연이랑. 아, 저도 해외여행 너무 가고 네. 싶어요. 아니 해외여행 갈 수 있을 때는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 맞아요. 안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막히니까 진짜, 너무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갈망. 맞아.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어떤 기관에서 해보니까 네. 의외로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은 것 1등이 바로 뷰티 테라피였다고 오. 합니다. 뷰티 테라피. 네네네. 의외다. 네. 보통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뭐 코로나 끝나 봐. 아주 내가 얼굴에 제대로 메이크업해서 아주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네네네. 오히려 평소에는 막 네. 메이크업 하시던 분들이 귀찮아 하시다가 마스크 때문에 못 하니까 이게 아까 여행에 대한 그 심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 괜히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고 네,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비슷한 효과로 이제 향수가 매출이 아주 50% 이상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긴 나뭐 뿌리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어디다 네. 뿌려 뿌리기는. 그러네. 네. 우리 립스틱 효과, 립스틱 인덱스 뭐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네. 립스틱 인덱스는 효과는 들어봤는데 그 1930년대 경제가 네. 좀 힘들어지니까 그 사치품 중에 저렴한 편인 립스틱 있잖아요. 네네. 그 립스틱 판매가 계속 증가하면서 립스틱 판매량 자체가 불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네, 맞아. 그 들어본 적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와중에도 조금의 돈을 들여서 가장 개성을 표현한다거나 뭐 좀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립스틱이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재밌는 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립스틱을 바를 수가 크게 그럼요. 없잖아요. 그렇죠. 묻어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타난 용어가 마스카라 효과. 아 눈은 보이니까 네. 눈썹을 이렇게 네, 되게 안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눈을 하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립스틱 효과가 가고 마스카라 인덱스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지표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화장품도 요즘은 만약에 눈 화장만 위주로 한다면은 화장품 업체의 매출이 좀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번에 확실히 입증이 된 게 화장품주도 결국은 컨택트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또 화장도 좀 더 하고 뭐 향수도 사고 네,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이번에 여실히 실적이나 주가로 드러났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금 주가 회복도 좀 더딘 편입니다. 스킨케어나 이런 메이크업에 지출하겠다는 의사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가 전 세계 그
화장품 매출의 12%가 여행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네, 쇼핑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면세점에서 맞아, 맞아. 그냥 풀었잖아요. 풀어버렸잖아요. 네. 재고 쌓이니까. 네네네. 맞아요, 사이트가 맞아요. 거의 뭐 폭발해가지고 뭐 폭발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네. 하는데요. 다 팔리고. 그러니까 그 콧대 높던 명품 각종 뭐 화장품이나 명품 업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40%, 50% 이렇게 지금 해서 50%? 재고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명품 화장품 중에 하나는 뭐 갈색병으로 불리는 아, 네. 네, 거의 노세일의 대명사였는데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번에 1+1 행사까지도 할 정도로. 원프로는 요구르트나 아니 요거트나 원프로 하는데 갈색병이 원뿔원을 했다고요? 원뿔원은 뭐 생수가 가끔 그러니까요. 원뿔원 돼지 감자차 마시는 거 하나 더 주거든요. 요즘에는 뭐 진짜. 깨톡 그 선물하기에도 명품 있잖아요. 아, 그래요? 선글라스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엄청 푸는구나. 근데 할인도 엄청 돼요 그거. 아 맞아, 진짜 맞아. 역시 위기가 오면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파시는군요. 야 언제까지 명품이라고 자기네들이 콧대 세우고 있어봤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외국 백화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그 고객분들이 곰팡이 폈던데요. 아, 맞아, 네. 맞아. 저 그거 있어요. 맞아. 그거 있어요. 네, 동남아의 어떤 네, 국가에 네. 아까워. 아까워. 너무 아깝더라, 아까워. 진짜.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품 업계들도 또 화장품 업계들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산업들처럼 이 뷰티 산업이 언택트화, 디지털화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스마트 뷰티입니다. 네, 스마트 뷰티요? 네, 예를 들면 업계 1위 그 땡레알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예, 화장품 예. 회사가 있는데 엄청 유명하죠. 올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라는 네, 네. 행사가 열리잖아요. 네. 올해 참여를 해서 공개한 기술이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인데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을 바로 해서 네. 피부 상태나 거기다가 이제 날씨 그리고 그날의 뭐 습도 아니면 옷 입는 트렌드까지 바로 체크를 해서 즉석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기하다. 완전 개인 맞춤형이다. 맞춤형으로. 뿐만 아니라 예. 이제 한국에도 이제 아모레 땡땡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네. 이제 맞춤형 3D 그 프린팅 마스크를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아. 이제 마스크도 이제 얼굴에 딱 맞게 와 이거 진짜 저거 필요하다. 진짜 스마트 필요하네, 뷰티네. 저거. 아 사실 네. 맞아. 제가 재수없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남는다. 많이 마스크팩을 남는다. 사잖아요. 벌써부터 재수 없다. 그럼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열받는 게 그거는 눈도 일단 크게 만들고 코도 크게 맞아요. 만들었고 이러니까 어. 이게 헐렁해 헐렁해. 입이 여기 있고 막 눈이 여기 있고 막 코가 막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접고 막 요거 접고 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그 화장품 소비하면 사실 중국이잖아요. 네, 우리 맞아. 중국 맞아. 보따리 상인들 따이공이 싹쓸이 하죠, 싹쓸이. 싹쓸이 해가죠 그거를. 아예 한국 화장품 엄청 좋아하잖아요. K뷰티를. 화장품 하면 사실 중국을 떼놓을 수가 맞아, 없잖아요. 규모로는 미국에 이어서 현재 2위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세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그 규모는 실질적으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시장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혹시 왕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 왕홍 알아요. 네네. 왕홍이 그거래요. 되게 힘이 센 인플루언서 네, 같은.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왕홍 한 명만 제대로 잡으면 네, 그냥 그 기업은 대박 나는 거라고. 네 왕홍. 맞습니다. 근데 왕홍이 부르는 값이 어마무시하대요. 아 이게 대명사예요 그냥? 왕. 네.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이제 중국 중국에 맞아요.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네네. 저도 옛날에는 그 인플루언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나도. 아니 왕서방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왕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왕홍이 누군가 막 검색을 해봤어. 비단 장수인가. 네. 아무래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쓰는 SNS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특화된 중국형 이제 특화된 인플루언서들을 통칭해서 왕홍이라고 하는데 아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했을 때 사는 비율이 뭐 많아봐야 1%에서 진짜 높아봐야 10%인데 이 인플루언서 왕홍이 그냥 뭐 추천을 언급만 하면은. 하면 20%는 무조건 홍보가 20%? 되는 그래. 통계가 거의 나오다 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맞아. 대단하다. 네, 우리나라의 유튜버 분들도 네. 중국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상해 씨. 네네네. 훈이 씨도 있네요. 네네네. 화장으로 엄청 유명한. 네네네. 혹시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 용어 아, 들어보셨나요? 그죠. 네. 그죠. 예,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모바일로 기존에 TV 홈쇼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바일로 제품을 추천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바로 또 우리가 구매 전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아. 요즘에 되게 좋은 판매 방식이거든요. 효율이 네. 좋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네, 회장님들이 팀이 나오셔서 판매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트립닷컴이라는 그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 회사예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자마자
이제 5분 만에 호텔 객실 8만 개 완판되고 8만 개. 네.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회사 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니까 하루 만에 1조 원을 이제 매출을 올려버리는 1조? 네, 1조 원? 진짜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친히 나오실 정도로 이 라이브 커머스 이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핫하다는 거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나와서 직접 네. 이 온라인에서 이거 사라고 막 땡풀이랑 비교하면서 맞아요. 별로라고 막. 할 것 같긴 해. 살 것 같긴 해. 그렇죠. 진짜. 네, 지금 그런 신뢰도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6월 18일 날 네.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6월 18일 무슨 날이라고 했는지 그 혹시 온라인 기억나시나요? 쇼핑데이. 네네네. 상반기 온라인 최대 쇼핑데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오히려 하반기에 있는 그 광군제라는 용어는 조금 네네. 들어봤어요. 광군제는 네. 들어요. 네. 알리바땡에서 하는 사실 거. 그 알리바땡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제 그 아마땡과 경쟁하기 위해서 했지만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2위 업체인 제이땡이라는 회사가 아하.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내내 소비가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쇼핑 데이 동안 그 밀렸던 소비들이 그니까. 이제 대기 수요들이 이날 아, 약간 퍼질. 놀이에 이제 참다가 그죠? 에이 하고 사버리는 거구나. 네. 지금 안 써봤자 그때는- 쓸 데도 없고. 그때는 매출 엄청 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이 행사에 7억 5천만 명이 참여를 하고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7억 5천만 네, 명. 인원들이 참여하고 이때 특히 우리 화장품 거래 금액이 규모가 뭐 400% 이상 증가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휴대폰 통신 접속 뭐 서버 터진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접속을 많이 해서 폭주가기도 합니다. 와 이때는 진짜 네. 조 단위가 우습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딱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네. 방송 이제 날짜가 아직은 전이잖아요. 좋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 14일 자정이니까. 네, 딱이네요. 지금 딱이에요. 지금 딱 총알 들어가 있던 거 다 빼가지고. 네. 오케이. 자. 저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배추님 많이 모아두시고요. 가자. 네. 배추님 많이 모아둬야겠죠?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주가를 딱 보면 이 아무래도 가전과 화장품 주가들이 이 기간 동안 시장 대비 훨씬 많이 가전, 게 화장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미국 1등 화장품 회사와 사과를 가져왔는데 네. 밑에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주가가 흐름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와.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날은 쇼핑데이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네. 쇼핑데이 어쨌든 중국에서 그거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업체들을 좀 타깃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게 포인트잖아요. 나이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거네요. 부티나는 인생을 위한 뷰티 투자. 뭐야 지금 마이크 들더니 라인 맞추셨어요? 맞추게 되네, 나도 모르게. 재밌는 게 1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로레땡. 로레땡 그리고 2위가 갈색병 에스티로땡 있는데. 네, 갈색병 있는데 그 한국 기업인 아모레땡땡은 7위 그리고 네, LG땡땡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보카도 먹기 시작하면서 아보카도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시가 발랐다고. 네. 맞아. 그 화장품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보카도뿐만 아니고 그 샤인머스켓도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그냥 거의 씨가 말랐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하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사과가 일반적으로 할인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사과. 네, 근데 잘하죠. 오죽하면 그 콧대에 높던 사과조차도 지금 공식 홈페이지는 할인 안 하는데요. 네. 이 날짜, 이 기간에만 할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요? 두 자릿수나 거의 할인을 하고요. 두 자릿수. 네네네. 와 5%도 아니고? 네, 거의 21% 정도 지금 신제품을 뭐 재고도 아니고요. 최신형 핸드폰. 우리. 아 나 얼마 전에 샀는데 프로. 네, 그래서 말을 해주지. 왜 화를 내세요? 땡마준도 질 수 없다. 오! 원래는 하반기에만 와 세일을 하는데 비기스트 세일이니까. 그 세일 이름도 하늘 아래 최대 세일 뭐 이러면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최대 소비가 밀렸던 소비가 상반기에 일어날 예정이니까 너무 좋아. 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근데 투자를 하려면은 좀 우리가 아는 회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뭐 이렇게 네. 자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보통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많이 팔릴 것 같은 브랜드가 보인다, 아니면은 좀 주변에서 많이 사더라. 그럼 그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어딘지 알아두면 투자를 미리 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1등 회사 그 ST 땡땡 같은 경우는 향수로 유명한 그 조말땡. 아니 조말땡이 ST 거예요? 네네네. 아니 난 조말론 저분 건 줄 알았는데. 조말론이 운영한 줄 네 알았어요. 말론 씨 건 줄 알았죠. 맞아요. 김양조 씨. 그럼 저는 어디 조씨예요? 저는 창량조. 네,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서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립스틱 유명한 브랜드도 또 근데 저 가지고 있고. 비브라운은 진짜 비브라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사람 이름을 해놓고 사람 헷갈리게 하네. 근데 저기 그 로랑은 네.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브랜드 전체가 팔린 거야? 아니면 화장품 라인만 저쪽으로 넘긴 거야? 화장품 라인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네네네. 오, 신기하다. 네. 전혀 몰랐네. 네. 아 근데 진짜 네, 우리 그렇습니다. 이 이커머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사실 큰 회사들만 이렇게 몸집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예. 이번에 특징 포인트가 원래 화장품 구매는 대부분 무려 80%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이 맞아요. 지금 활발해진다 해도 보고 사야 돼. 보고 사는 경우가 네.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밀레니얼 세대조차도 62% 정도가 예. 보고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징이 중장년층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배워보니까 어라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어렵지 않네를 알게 되고 한번 이렇게 편한 걸 알게 되면 돌아가기가 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좀 콧대를 좀 낮추더라도 빠르게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부터 시작해서 뷰티까지 생각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여태까지 도너리스쿨 이번 시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회차가 아니었나. 정확히 6월 22일까지 여러분 네. 기회입니다. 지금 총알 준비하세요. The biggest sale in the sky. 좋아요. 우리 은상 아나운서님 고모 생일 선물 준비하세요.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618에 사서 바로 보내야겠다. 배송으로. 그러니까 건강이랑 뷰티 이쪽 양쪽 카테고리 계속 네. 잘 살펴보면 네. 좋은 기회가 진짜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배운 거 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다 보면 뷰티가 보이고 뷰티를 챙기다 보면 뷰티가 보인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본인도 어색하죠. 그냥 노래하는 게 편하죠. 예, 이거 파란. 자, 그러면은 저희는 빨리 이 소식을 전하러 2교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Don't worry. Be happy. 딘딘 씨와 제가 모바일 때부터 배웠던 도너리 스쿨의 수업 내용이 이렇게 예쁘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게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이 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데 모바일 때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적금 넣고 막 풍차 돌리고 막 해가지고 막 도너리 스쿨 책이요. 월급 받기 시작한 사회에 간 나오신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 돈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신사임당, 슈카, 소수몽키, 제재 강력 추천이라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들이 책 썼을 때 유시민 강력 추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급인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여기 네. 나와 계신 분들이 진짜 유튜버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분들이고 네. 또 약간 경제하면 다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분들이 다 추천사를 또 써주셨잖아요. 네. 저도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진짜 저축만 하는 정말 경제에 뭐 투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파트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같이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에게 선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축 이런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페이 같은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여행 경비, 통신비, 생활 꿀팁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제가 받는 질문이 막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거 읽고 한번 열심히 아끼고 또 저축해서 또 투자의 길에 접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투자에는 도너리 스쿨이 있습니다. 급이에요? 진짜 급급이야, 급급이야. 급이에요? 왜냐면 이게 투자를 시작할 때 진짜 모르거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엄두가 안 나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진짜 이거 읽으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빨리 구매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가 추천했냐면요. 신사임당 슈카, 소수몽키, 제재, 강력 추천. 딘딘과 김윤상도 강력 추천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도너리 스쿨 다 같이 외쳐볼까요? Don't worry. Be happy.